민경이 지갑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내 식탁 위에 쏟아냈습니다. 보상받으려고 모은 거 맞아요. 시장 영수증, 약국 영수증, 택시 영수증, 3년치 기록이 종이 위에 흩어졌습니다. 날짜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헌신의 증거, 아니, 거래의 증거. 남혜자는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기는 없으면 숨이 막히지. 혜자는 흩어진 영수증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공기값으로 집문서까지 줄 순 없어. 민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 은행립 시험. 늦가을 바람이 장위동 골목 어귀의 은행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포장도로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남혜자는 다세대 2층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철제 대문을 긁는 소리, 골목 끝 슈퍼마켓 간판이 삐걱이는 소리, 누군가 플라스틱 바구니를 끄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혜자는 올해로 81살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검은색 조끼에 면바지를 입고 실내화를 신은 모습은 40년 전 동네 반장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등엔 나이 반점이 있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 손으로 혜자는 가계부를 쓰고 도장을 찍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며느리 장민경의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렸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시장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는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민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혜자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민경이 시장에 다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자신을 걱정하는지, 자신의 통장을 걱정하는지. 그랬지? 혜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민경의 눈동자가 거실 선반 위를 훑쳤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가스 검침표, 택배 송장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혜자는 그것들을 일부러 눈에 띄게 두었습니다.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가 하루씩 엇갈려 있었습니다. 남편 이도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 하늘은 방문을 닫고 과학 수행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혜자는 그 고요함을 좋아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거짓도 적어지니까요. 어머니, 요즘 기억이 조금 불안정하신 것 같아요. 민경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서류를 읽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지. 은행 일 같은 거 혹시 저한테 맡기시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 온라인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걸어 다니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민경의 제안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혜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동네 슈퍼 아줌마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민경이 요즘 학원 오픈 준비한대요. 자리 보러 다니던데. 소문은 빨랐습니다. 소문은 때로 사실보다 정직했습니다. 그려, 내가 잘 알겠지. 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경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제 서랍장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손잡이를 당기자 낡은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가계부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표지는 갈색이었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혜자는 그 가계부를 40년 넘게 써왔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적고 날짜 옆에 메모를 달았습니다. 사람 몫은 사람에게. 그 문장이 첫 페이지 위쪽에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혜자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페이지에는 민경이 다녀간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동행, 병원 예약, 보일러 수리. 옆에는 작은 별표가 있었습니다. 별표가 3개인 날도 있고 하나인 날도 있었습니다. 혜자는 그 기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장독대 뚜껑을 일부러 거꾸로 올려두었습니다. 보일러 타이머를 낮 12시에 맞춰 놓았습니다. 평소엔 새벽 6시였습니다. 작은 어긋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긋남은 민경의 표정에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은 타이머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 타이머가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 만졌나 보네. 혜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경은 남편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혜자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진짜 이상해. 타이머도 그렇고 약통 위치도 자꾸 바뀌고. 그냥 깜빡하신 거 아닐까? 아니야. 뭔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혜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획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혜자는 조카 주아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올 수 있니? 하진은 변호사였습니다. 29살 신탁 업무를 다루는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혜자는 3달 전부터 하진과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은행잎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골목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혜자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민경은 거실 달력에 형광펜으로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학원 오픈 예정일이었습니다. 혜자는 그 날짜를 보았습니다. 민경은 그 날짜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자에게는 다른 날짜가 있었습니다. 공증 서류에 도장을 찍을 날짜, 가족을 거실로 부를 날짜.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혜자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도장이 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잉크가 마르지 않은 채로.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위동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은행잎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혜자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는 멀쩡했습니다. 다만 사람의 말은 때로 글로 들어야 더 또렷했습니다. 이 가면의 가격표. 월요일 오전 민경은 시장에 일찍 나갔습니다. 혜자는 그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민경은 골목 어귀에서 슈퍼주인 김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경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김 여사가 민경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혜자는 그 장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반복된 풍경이었습니다. 민경은 동네에서 효부로 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민경을 칭찬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민경의 이름은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장민경 씨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정성이에요. 평판은 쌓였습니다. 그 평판은 민경에게 하나의 자산이었습니다. 혜자는 커튼을 내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민경이 사온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과 3개, 배 2개. 혜자는 사과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민경은 과일을 살 때마다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그 영수증들은 민경의 지갑 안쪽 칸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민경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 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와 파, 다른 하나는 약국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약 새로 받아왔어요. 이번 달 것까지 한꺼번에 받았어요. 민경은 약봉지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혜자는 봉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민경이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씻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습니다. 어머니, 어제 보일러 타이머 제가 다시 맞춰놨어요. 아침에 추우시면 안 되니까. 고맙구나. 혜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민경은 고무 장갑을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가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학부모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나가야 해요.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면 돼요. 그래, 다녀와. 민경이 나간 뒤 혜자는 일어나 약봉지를 열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약통 라벨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약이었습니다. 혜자는 약통 하나를 집어들고 뒤집어 보았습니다. 유통기한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그 약통을 원래 자리가 아닌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혜자는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열고 된장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을 때 일부러 살짝 비스듬하게 놓았습니다. 완전히 열린 것도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닌 상태로 혜자는 그 각도를 외웠습니다. 저녁 6시 민경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의 끝나고 하늘이 학원 상담도 다녀왔어요. 민경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습니다. 수고했구나. 민경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소리,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혜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경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치마 끈이 허리에서 매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네, 어머니. 요즘 바쁘지? 민경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학원 준비한다며? 민경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 놓였습니다. 민경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가 좁잖니.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하늘이도 이제 고등학생 되면 학비도 많이 들고 제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자리는 봤어? 아직요. 보증금이 좀 필요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질 소리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혜자는 그 속도를 기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남편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딸 하늘은 휴대폰을 보다가 민경의 눈치를 보고 내려놓았습니다. 혜자는 반찬을 조금씩 집어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간이 딱 맞았습니다. 민경의 손맛이었습니다. 맛있네. 혜자가 말했습니다. 민경이 잠시 수저를 들고 혜자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간이 딱 좋아. 민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혜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진짜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였습니다. 식사 후 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제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가계부 옆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표지에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혜자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무 골라줌. 별색. 2023년 7월 2일 새벽에 보일러 미리 틀어놓음. 발 따뜻했음. 별색. 2024년 10월 8일 병원 갈 때 택시비 아깝다고 투덜. 별 하나. 2024년 10월 22일 김 여사한테 나 칭찬하는 거 들림. 목소리 크게. 별 하나. 혜자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별 셋짜리 기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별 하나짜리는 늘어났습니다. 혜자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저녁 맛있다고 했더니 진짜로 기뻐함. 별 둘.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도장이 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혜자는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도장이 찍힐 서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경보다 먼저 부엌에 나갔습니다. 약통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어제 민경이 사온 약통. 하지만 위치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경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민경은 식탁 위 약통을 봤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 약 제가 어제 저기 서랍에 넣어뒀는데. 내가 꺼냈지. 왜요? 먹으려고. 민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혜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혜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장이동 성곽길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길 양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혜자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조카 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집으로 와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이모. 서류 다 준비됐어요. 혜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발치로 날아왔습니다. 혜자는 그 잎을 집어들었습니다. 인맥이 선명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다 같은 초록이었을 것입니다. 떨어지고 나서야 각자의 색이 드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 앞을 지나쳤습니다. 김 여사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책 다녀오세요? 응. 민경 씨가 참 잘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시어머니 모시기 쉽지 않은데.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보증금 모으느라 고생한다던데. 학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 김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2층 창문에서 민경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경은 거실 달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혜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경이 달력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민경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혜자는 받아 마셨습니다. 차는 뜨거웠습니다. 민경은 소파에 앉아 혜자를 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혜자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응. 요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요? 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냥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럼요. 다만 사람은 변하잖니. 민경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내가 더 잘 알 거야. 민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컸습니다. 혜자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방에서 민경과 도윤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뭔가 날 시험하는 것 같아. 그냥 예민해진 거 아닐까?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느껴. 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경은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나흘이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조각이 맞춰질 것이었습니다. 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일어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공증 서류 초안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혜자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이하늘, 수탁자 주하진, 감독인 성당 신부. 혜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든 조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잎이 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커튼을 걷고 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노란 잎들이 포장도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오면 그 잎들은 다 쓸려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풍경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3. 공기와 문서. 토요일 아침은 맑았습니다. 혜자는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청소차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혜자는 옷장에서 검은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단추를 잠갔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경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혜자가 거실로 나가자 민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늘 손님 온다고 했잖니. 민경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가 오는데요? 하진이. 조카. 민경은 찻잔을 2개 꺼냈습니다. 표정에 의문이 어렸습니다. 무슨 일로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민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혜자는 식탁에 앉아 민경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긴장해 있었습니다. 9시 반 남편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일찍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민경이 토스트와 우유를 내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조카분이 온대. 하진이? 무슨 일이래?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이야기 좀 한다고만. 도윤은 토스트를 베어 물며 혜자를 봤습니다. 혜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집안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하진이 서 있었습니다. 29살 검은색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민경은 인사를 받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하진이 거실로 들어와 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나. 앉아. 하진은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경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하진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하늘이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러. 민경이 하늘의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하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혜자는 그것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꾸나. 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경이 자세를 고쳤습니다.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있어. 이 집, 성북동 작은 땅, 그리고 상가 전세 보증금. 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정리할 때가 됐어. 내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민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석 달 전부터 준비했어. 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혜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집의 사용 수익권은 하늘에게 간다. 원본 소유권은 신탁으로 넘어가. 수탁자는 하진이, 감독인은 성당 김신부님. 민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혜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성북동 땅도 같은 방식이야. 상가 보증금은 하늘 이름의 교육비 계좌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경은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요?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 건 다 공기였어요? 혜자는 민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공기는 없으면 숨이 막히지. 중요해. 그럼요. 다만 공기값으로 집문서까지 줄 순 없어. 민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에요. 제가 어머니 모신 게 시장 가고 병원 가고 밤새 간병하고 그게 다 공기였어요? 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간병비 산정표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에는 날짜별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동행, 식사 준비, 청소, 약 관리. 각 항목마다 시간당 금액이 계산돼 있었습니다. 3년간 총액입니다.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그리고 분할 이체 일정이 나와 있어요. 민경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숫자를 훑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경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집 한 채의 값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야. 혜자가 답했습니다. 효도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민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효도가 뭔데? 혜자의 반문이었습니다. 민경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효도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거래지. 민경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이 민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절 시험하셨어요. 일부러. 청력도 멀쩡하시면서 못 듣는 척 하시고 약통도 일부러 위치 바꾸시고 다 저 지켜보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혜자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왜요? 내가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으니까. 민경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진짜 얼굴이요? 그럼 어머니가 보신 제 진짜 얼굴은 뭔가요? 혜자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갈색 표지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민경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얼굴들이야. 민경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날짜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민경의 눈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무 골라줌. 별색. 2023년 7월 2일 새벽에 보일러
미리 틀어놓음. 발 따뜻했음. 별색. 2024년 2월 10일 감기 걸렸는데도 국 끓여줌. 별색. 민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가 최근으로 올수록 별의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9월 3일 병원 가면서 택시비 아깝다고 투덜. 별 하나. 2024년 10월 22일 김 여사한테 나 칭찬하는 거 크게 말함. 들으라는 듯. 별 하나. 2024년 11월 5일 보증금 이야기하며 학원 자리 찾는 어플 보여줌. 별 하나. 민경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절 시험하셨어요? 이미 다 보고 계셨잖아요.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그래서요? 결론은 뭐예요? 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둘 다야. 넌 변했어.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내가 있었어. 민경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엄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은 딸을 봤습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엄마가 혼자 있을 때 했던 말 다 들었어. 민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지난주 금요일 밤. 엄마가 아빠한테 한 말. 효도도 투자야. 나중에 돌려받을 거 생각하면 지금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민경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남편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하늘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말 듣고 울었어.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게 진짜 마음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민경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진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참 후 민경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서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영수증, 약국 영수증, 택시 영수증, 모두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보상받으려고 모은 거 맞아요. 민경이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쏟았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기록하고 싶어서 모았어요.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고 싶어서.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증거가 됐어요. 나중에 필요할 증거. 민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 가난해진 거예요. 보상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 칭찬으로 살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저 칭찬하는 거, 학부모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거.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제 월급이었어요. 혜자는 영수증들을 받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3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칭찬은 가면을 두껍게 하지. 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면 벗으면 뭐가 남아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혜자는 노트를 다시 집었습니다. 별 3자리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게 남아. 여기 적힌 날들. 내 얼굴은 맨 얼굴이었더라. 민경은 그 페이지를 봤습니다. 2022년, 2023년 초반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던 날들.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싶어 물을 골랐던 날. 추울까봐 새벽에 보일러를 틀어놓았던 날. 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혜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이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탁 조항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돌봄 기록이 성실할 경우 신탁 수익 배분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평가는 감독인이 6개월마다 진행하고 수익자인 하늘 씨의 동의를 받습니다. 민경이 서류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회예요. 혜자가 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법도 그 가능성을 약간은 남겨야지. 민경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조항들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뀌면, 정말 바뀌면요? 그럼 이 노트에 별 3자리가 늘어나겠지. 혜자는 공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진이 증일란에 서명했습니다. 도윤도 가족동일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수익자란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하진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공증 완료 서류 가져올게요. 하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이 나간 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경은 소파에 앉아 영수증들을 모았습니다. 하나씩 집어들고 봤습니다.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들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날은 진심이었고 어떤 날은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어머니, 민경이 말했습니다. 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잎이 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이미 했어. 내가 영수증 내려놓는 순간부터 민경은 영수증들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별 3자리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날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민경과 도윤과 하늘을 위해 잔을 4개 꺼냈습니다.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거실로 나와 각자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관계의 토대가 흔들렸다가 다시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놓였습니다. 맨 얼굴의 날짜들. 그날 밤 민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혜자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경은 앉아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2022년 3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물을 고르던 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무거운 것. 민경은 그걸 찾았습니다. 20분 넘게 골랐습니다. 그땐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 7월. 새벽에 보일러를 돌린 날. 민경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은 보일러를 틀고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을 때 방은 따뜻했습니다. 그때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민경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별 3이 점점 줄었습니다. 별 2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별 1가 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민경은 날짜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24년 3월 5일. 그날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김 여사에게 나 자랑함. 목소리가 달랐음. 별 2. 민경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민경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민경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민경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떨렸습니다. 잠 안 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였습니다. 민경은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혜자가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민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진짜로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보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그게 좋았어요.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학원 준비하면서 돈이 필요했어요. 보증금이 큰 돈이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투자가 된 게,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이 제 몫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어. 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나세요? 화는 아니야. 그럼요. 실망이지. 민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칼보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 혜자가 노트를 폈습니다. 별 3자리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날들은 진짜였어. 내 얼굴이 맨 얼굴이었던 날들. 민경은 그 페이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전 그 얼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지. 혜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그 가능성만 열어둘 뿐이야. 민경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민경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 민경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혜자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만약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산하지 마. 기록하지도 마. 그냥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맨 얼굴이야. 민경은 노트를 만졌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혜자가 이걸 3년 넘게 썼습니다. 매일 기록했습니다. 민경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별을 셌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너를 알고 싶었어. 저요? 응. 내 속을, 내 마음을. 민경은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혜자는 민경의 등을 쓰다듬지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민경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자, 내일 생각해.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 어머니는 절 미워하세요? 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미워하진 않아. 다만 안타깝지. 뭐가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었는데. 민경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러 가. 새벽인데. 민경도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혜자가 부엌에 물컵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죄송해요.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경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부엌에 나가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혜자가 7시에 나왔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민경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혜자는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경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시장 갈 거야? 혜자가 물었습니다. 네. 가려고요. 나도 갈까? 민경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혜자를 봤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응. 오래됐어. 같이 간 게.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10시에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은행잎이 길에 깔려 있었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경이 속도를 맞췄습니다.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혜자가 멈췄습니다. 뭐 살까? 네. 민경은 물을 골랐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무거운 것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민경이 물을 들었습니다. 혜자가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김 여사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김 여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산책 나오셨어요? 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며느리랑 같이. 민경 씨 복 많아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건강하시니. 민경은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웃으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는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 앞에서 달라졌더라. 민경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예전엔 내가 더 많이 웃었어. 크게, 들리게. 민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요. 혜자는 민경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경은 시장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혜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민경을 찾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괜찮아? 민경은 딸을 봤습니다. 하늘의 눈에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울었잖아. 나 다 들었어. 민경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왜 사과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걸 들었잖아. 하늘은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 받고 싶지 않아. 민경이 놀랐습니다. 뭐? 진짜야. 나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게 나 때문이면 싫어. 그냥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면 좋겠어. 민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게. 이제 그렇게 할게. 진짜? 응. 진짜. 하늘이 웃었습니다. 민경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경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자의 노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경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아직 적히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별이 몇 개일까? 시장에서 물을 골랐을 때, 김 여사 앞에서 웃지 않았을 때, 하늘과 약속했을 때, 민경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별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민경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얼굴이 어땠는지, 가면이었는지, 맨 얼굴이었는지. 민경은 노트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9일 시장에서 무 고르는 시간 길었음. 김 여사 앞에서 조용했음. 별 둘. 혜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별 둘.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새 잎이 날 것이었습니다. 혜자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진심의 사용권. 겨울이 왔습니다. 장이동 골목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은행나무는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지는 단단했습니다. 봄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매일 시장에 갔습니다. 혜자와 함께 갈 때도 있었고 혼자 갈 때도 있었습니다. 물을 고를 때 더 이상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도 지갑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말을 걸었습니다. 민경 씨,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민경은 웃었습니다. 작게, 자연스럽게. 그래요? 네. 예전엔 좀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학원은 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경은 계획을 접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도윤은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경은 답했습니다. 응, 지금이 더 좋아. 혜자의 노트는 계속 채워졌습니다. 별 둘자리가 늘었습니다. 가끔 별셋도 나타났습니다. 별 하나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혜자와 하늘은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가면 쓰게 되면 어쩌죠? 혜자는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써도 돼. 다만 벗을 때 부끄럽지 않게만 살아라.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증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장도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혜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추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6개월마다 평가, 돌봄 기록이 성실할 경우 수익 배분 가중, 민경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혜자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시간이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민경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쓴 것인지 혜자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도 돌봄의 한 형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경이 만든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맛있겠다. 혜자가 말했습니다. 민경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이 밥을 퍼왔습니다. 하늘이 반찬을 덜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민경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혜자가 옆에 서서 물기를 닦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리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경이 말했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혜자는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기회 주셔서요.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릇을 받아 닦았습니다. 민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자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민경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식탁에서, 부엌에서 계산이 없었습니다. 과시도 없었습니다. 혜자는 별 3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설거지할 때 옆에 서서 기다려줌. 말없이. 혜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혜자는 오랫동안 별을 봤습니다. 사람도 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같이 빛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각자의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별은 뜨겁고 어떤 별은 차갑습니다. 어떤 별은 혼자 빛나고 어떤 별은 함께 빛납니다. 민경은 변하는 별이었습니다. 한때 밝게 빛났다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혜자는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잎이 돋아났습니다. 초록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혜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민경이 옆에 있었습니다. 하늘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혜자는 웃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공증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잉크를 묻혔습니다. 서류에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번졌습니다. 혜자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서류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류는 법적 효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속은 종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관계에 있었습니다. 혜자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2가지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문서와 기록, 법과 마음, 진심이 사용권이었습니다. 시간이 소유권이었습니다. 민경은 사용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루씩.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별 하나짜리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겨울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봄의 기척이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듣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혜자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었습니다. 혜자도 웃었습니다. 2사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놓였습니다. 혜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민경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처마에서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시간의 소리였습니다. 집에 남는 것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온기였습니다.
공기 같은 헌신의 값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숨막히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혜자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곽길로 산책을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민경이 물었습니다. 같이 갈까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았습니다. 두 줄의 발자국,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같았습니다. 방향도 같았습니다. 성곽길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당 종이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어머니, 민경이 말했습니다. 응, 좋네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이 또 남았습니다. 장이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퇴근했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의 저녁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것의 기적, 포기하지 않는 것의 기적, 다시 시작하는 것의 기적. 혜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민경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자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폈습니다. 빈 페이지를 봤습니다. 내일의 페이지였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혜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쓸 것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은행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숨결이었습니다. 진심이 사용권이고 시간이 소유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